구국 기도회를 한다는 분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민족의 현실을 파악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좀 나눠도 돼요? 간단하게? 네, 괜찮죠? 네, 한세 이야기니까 슬라이드 한번 올려줄래요? 저거 말고. 네. 월요일 동안부터 지난 월요일까지, 화요일부터, 지난번에 화요일 날 제가 강의 왔죠? 네. 그리고 떠나서 화요일 날 오후에는 닥터 스코필드 박사님 이야기 제가 했죠? 네. 스코필드 박사님이 아주 원래 유명하셨지만 더 유명하게 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회의장 초대로 캐나다 연방정부의 국회의장하고 연방 의원들 세 분이 오셔서 저희가 스코필드 묘역을 참배를 하고 또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있죠, 현충원에. 의장대가 나와서 사연하니까 멋있더라고요. 언젠가는 한선 남구 선생님도 이런 날이 좀 오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넘어갈까요? 두 번째 커트가, 네, 넘겨주세요. 네, 조금 빨리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말고. 저기가 스코필드 박사님이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안장되어 있는 외국지사 묘역입니다. 현충원에 가시면 우리 민족 기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안장되어 계신데 여러분들이 소풍을 현충원으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구국기도에 한번 이렇게 그냥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들이 겸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40대 만 7년의 시간을 보냈던 소록도가 책이 4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100주년 이야기를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썼고요. 넘어갈까요? 만화도 만들었고 소설도 만들었는데 제가 소록도에서 느꼈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풀 수가 없어서 소설가를 이렇게 한 사람 꼬셔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오늘 제가 추석 선물로 여러분들 쓰시라고 그냥 주면 좋은데 제가 또 11월 달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 소록도 주민들 모시고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책 몇 권 막 나온 거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지난 7년간 우리 한센인들, 문둥이들이라고 불렀던 그들과 함께 보냈던 애환과 삶을,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달하려고 한국 사회에 책이 3권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넘어갈까요? 4권이. 지난 주일날 밤에는 또 돈 준다길래 제가 새로운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 책은 돈 준다는 저는 미국도 가요. 저희는 책이 한 116권째 나왔는데 책 한 권을 개인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지 교회가 뭐 30주년을 맞이했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연구비를 받아서 책이 한 권 한 권 나와서 116권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남교회라고 오정호 목사님 아시죠? 오정현이 아니에요. 그 동생이에요. 근데 하필 그곳에 가서 제가 이렇게 기금을 받는 전달식을 하면서 또 잊어먹어서 오정현이라고 했다가 성도들의 웃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넘어갈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약속을 하나 했어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언론에 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약속의 문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적인 선언이 될 때, proclamation, 공적인 선언이 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멋모르고 약속을 지킨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세상에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저는 지난 40년 동안 신학과 목회밖에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방됐어요. 진짜 40년 딱 끝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한 약속을 40년 동안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나이 50이 되면은 제가 시골로 들어가서 민족을 위해서 제가 뭔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설교를 지난 10년 동안 했는데 제가 드디어 지난주 목요일 날 화천에 통일될 한반도,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되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죠? 통일될 한반도의 정중앙인 화천에 센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100% 빚이지만 어마어마한 센터인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하나님이 계약을 해라 해서 했는데 여러분 한번 놀러 오셔서 저랑 같이 민족과 통일과 노동과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올라갈 거. 어젯밤에 하도 마음이 뒤숭숭해서 제가 불을 켜놓고 야경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 정도 설명을 하면 감탄을 한다든지 너무너무 멋있다든지
종교교회는 뭐 종만 칠 줄 알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뭐 책이 하나 더 나왔는데 그거는 하지 말고 제가 일주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잘 보냈죠? 네. 밥 먹을 가치를 갖고 있죠? 제가 40대 부록의 나이에 접어들 때 10년 전에 두 가지 하나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만 50이거든요. 다음 달이. 40대 때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제가 소원을 했어요. 하나는 제가 만 50이 되면은 시골로 들어가겠다. 생각해보니까 저 인생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김진홍 목사님께서 제 나이 50대 남양만을 처분하시고 삼성동에서 교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왜 그러실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50의 나이가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은 성공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는 나이입니다. 분야에서. 정말 그때도 초심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부록의 나이에 던져봤고요. 그러면서 혼자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고 장로와 권사가 성경 공부해서 인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것도 아니죠. 그죠? 젊은 애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니죠. 문제는 그들 앞서 갔던 한선 남궁옥 선생님이 1931년에 연희대학교에 강연을 하기 위해서 눈밭을 헤치고 걸어오던 그 발자국의 모습, 그게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40대 접어들면서 저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하고 소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신다고 지난주에 고백을 제가 드렸죠. 소통을 하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만 저하고 소통을 하셔요. 제가 사실은 토속적입니다. 그래서 고등어 묵은지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참고로 오늘 준비 안 하셨죠?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요, 진짜 고등어 묵은지 김치찌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 환상인지 뭔지는 저는 몰라요. 가끔 그래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한 4, 5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단이 아니거든요. 야, 김재현, 너가 이 식당을 갔는데 고등어 묵은지 김치찌개를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그 집 주인이 말이야 그날따라 기분이 되게 나쁜지 고등어에 머리대가리하고 꼬랑지만 넣어가지고 묵은지 김치찌개를 해서 너를 대접을 했단 말이지. 기분이 어떻겠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자, 상황 파악 되셨습니까? 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등어 묵은지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김치는 먹을 만한데 고등어에 대가리하고 꼬랑지만 넣어가지고 서빙을 했길래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해서 하나님, 그런 집은 당연히 망해야지요. 어떻게 그런 집이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반항을 했죠. 하나님께 거들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제 마음에 그런데 너는 왜 네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나이 들어 은퇴할 시점이 돼서 전부 여지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찬송 부르면서 나오려고 하니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저는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 나이에. 충격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종놈으로 부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정직하게. 그래서 제가 내가 나이 50대면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제가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안 늦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100세 인생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나서 내 몸이 약해질 때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할 때 혈압약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당뇨 약도 먹고 약을 먹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야 철든 것처럼 내 두 손을 들고 주께 온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의 고등어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고백으로 이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슬라이드 올려주실래요? 지난주 첫 번째 강의를 끝내고 나서 저기가 화천이에요. 18개의 강원도 시군과 17개의 북한 강원도의 시군의 접목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러오세요. 그룹별로 저희가 침대도 있고 이렇게 방이 좋으니까 공짜로 모시고 싶지만 저희가 싸게 해드릴 테니까 종교교회는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는 걸로 대접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지난주 정리를 해보니까 스코필드 박사님이 종교계에 와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기록해 보니까 종침교, 종다리 교회 아니에요. 종다리에 종이 있어서 시작된 게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네. 기록해 보니까 이 스코필드 박사님이 20대 후반에 민족운동을 하시면서 3.1운동 어간에 종교교회에 와서 청년들에게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종이까지 준비해 와서 압축적으로 남구국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의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그런 코멘트를 주셨는데 여기까지 서론으로 한마디 더 할게요. 종교교회는 우리 한국 감리교 역사의 모교회입니다. 그죠? 저는 한국 감리교, 제가 감독님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을 감리교도 만나고 있는데 최이후 목사님뿐만 아니라 만나고 있는데 한국 감리교를 변혁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 교회만 정신 차리면 돼요. 세 교회만 힘을 모으면 돼요. 다 알죠? 종교교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정동제일교회, 그 다음에 삼동교회, 이 세 교회만 힘을 합쳐서 한국 감리교 이정표를 던지면요, 그냥 큰 교회 갈 필요도 없고요, 먼 교회 갈 필요도 없어요. 가문의 유산이라는 것은 깊숙한 3년 묵은 묵은지 김치가 낼 수 있는 맛은 역사의 깊이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 정말 희끗희끗한 그레이 헤어드, 정말 하얀 이 머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여기에 축적된 역사의 깊이라는 것은 민족에 대한 희망뿐만이 아니라 한국 감리교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종교교회와 상동감리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힘을 합치면 민족의 희망을 쏠 수 있습니다. 감리교는 1930년대 이전까지 1884년부터 1930년, 31년에 만주 진행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감리교의 대표자들이 다 굴복을 하죠. 굴종을 하죠. 일본에. 굉장히 많이 하셔요. 사실은. 여러분의 교회도 지도자들이 있죠. 그 문제를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거론을 하시길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살려라. 약점마저도 내 유산이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약점마저도 내 유산이고 내가 얼싸안고 가야 될 나의 선배들 신앙인들 아니겠느냐. 양주삼 총리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구 좀 하세요, 여러분들. 남들이 연구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없었으면 한국 감리교회가 있었겠어요? 그분이 비록 굴절을 하고 변절을 했지만은 그분의 공까지도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우리 세대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될 유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윤치호 후손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다 잘 살잖아요, 의사, 변호사. 언제까지 80대신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더 이상 짐을 던져주지 마십시오. 윤치호 선생님이 없었으면 민족의 희망이 있었습니까? 1902년에 일어났던 한성 감옥에 서재필, 이승만을 비롯한 수많은 50명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윤치호가 아니라 있었습니까? 그들의 장점과 단점마저도 얼싸 알아서 갈 수 있는 종교교회. 그 연구를 연세대나 딴 데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헌금해서 하세요. 여러분이 복권을 사든 기도를 하든 집을 팔든 주식 투자를 하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장점과 단점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던졌을 때 나는 종교계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죄송해요. 제가 남의 교단에 남의 교회까지 와서 희망이니 뭐니 말하는 제가 죄송해요. 그렇지만 역사학자니까 애연자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왜 한서만이 하냐? 왜 우리 윤치호는 어디 갔냐? 양주삼은 어디 갔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누가 기억할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풀고 가야 될 과제라고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구 열심히 하시고 그들의 공은 뭐고 그들의 관은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 감리교의 자존심과 대들보 아닙니까? 조심스럽게 그 말씀까지 드리고 이야기 넘어갈까요? 슬라이드 하나 올려주실래요? 다시 한번 봐요. 불신지로 나이 70의 나이예요. 70의 나이. 우리 어르신들 70대면 몸이 잘 안 움직이죠. 어제 제가 예초기를 등에 메고, 예초기가 뭔지 아세요? 풀 베는 거? 예초기를 등에 메고 그냥 풀질을 했더니 그냥 막 지금 삭신이, 어르신들 말로 삭신이 제가 아프 죽겠어요. 어제 바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미끄러져가지고 막 지금 여기 제 아내가 저보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행동 안 하고 이제. 아니 열심은 좋아가지고 막 어제 넘어지고 깨지고 막 그러면서 일을 했어요. 제 나이 50밖에 안 되는데 70살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시점에 불심지로 성고문을 당하면서까지 교육 있고
지금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육 있고 한 민족을 바꾸기 위해서는 100년간의 지계, 100년에 해당하는 계획이 필요한 거죠. 하다못해 식당 하나 내더라도 최소한 1년, 2년은 우리가 연구해서 식당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30년 정도의 투자를 해야지 쓸만한 목사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민족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100년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롤 모델을 보여줬던 양반이 남궁옥 선생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신앙 구국기도의 신앙으로 안 하면 뭘로 합니까? 여호와의 알을 떠나서 정말 말 안 듣는 김정은이나 북한의 핵심 위정자들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하고요? 이 민족의 100년 동안 부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선자들이 책망을 하고 한국 사회를 바뀌고자 했지만 아직도 안 바뀌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교육이국과 신앙구국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 교회와 한국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대안이 남궁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갈까요? 슬라이드. 국헌 웅비도. 남궁옥 선생님이 처음 시도한 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기계를 나타내는 선비의 기계인데 국헌 웅비도라는 게 뭐냐면 한반도, 자세히 보면 이 위에 백두산 천지가 보이고요. 남한의 한라산에 무궁화 꽃으로 만발한 그림 보이죠? 저기에 원래는 호랑이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호랑이가 지금도 잘 보시면 보일 거예요. 호랑이가 누워있는데 일본을 향해서는 기분 더럽게 나쁘게 그냥 등과 허리로 일본 쪽으로 쫙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보이세요? 꼴 보기 싫다고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모아 사상이 아니에요. 중국이 이뻐서 중국 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국이 일본이 오직 미웠고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등어리, 백두대간의 등어리를 타고 호랑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웅크려서 서쪽을 보고 있죠. 한서의 뜻이 뭡니까? 한서. 서쪽으로 간 인물이 한서예요. 한서. 누구의 해오죠? 남궁옥의 해오예요. 그죠? 한서, 남궁옥이 한서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서쪽을 바라보는 그 마음. 얼마나 일본이 꼴보기 싫었길래 얼마나 민족의 당시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일본이라고 생각했기에 본인은 바로 이 국헌 웅비도라는 걸 통해서 한반도의 백두에서 한라까지 무궁화를 통해서 민족의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한서 남궁옥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넘어갈까요? 선비죠, 선비. 인생에 가장 힘든 게 지조, 입지와 지조의 문제 같아요. 공자 선생님께서 나이 20이 되면 입지의 나이라고 그랬어요. 입지의 나이 40이 부록이죠. 다 이런 식으로 10대마다 이제 공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서 인생의 해안을. 대단한 양반이에요. 학문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거의 그냥 막상막하예요. 학문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 나이 20에는 입지, 뜻을 세우는 거죠. 내가 뭘 할까? 공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10살 배기 애들은 절대 말을 안 들어요. 동의를 안 하세요? 여러분 자제들은 좀 다르세요? 저희 애는 셋인데도 어떻게 20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철이 없는지 그냥 다 어디다가 내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20은 돼야지 철이 든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자, 20대면은 이게 입지, 뜻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누구나 뜻을 세울 수 있죠. 지조의 문제죠. 지조가 뭐예요? 그 뜻을 올곧게 평생을 마음의 화롯불에 담아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지조의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섰다 한즉 넘어지는 사람 많죠. 아, 그 양반 세계적인 뭔데, 목회자인데, 뭔데, 청년사역자인데, 뭔데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네이버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게 그분의 문제가 아니겠죠. 인류가 짊어져야 될 시지푸스의 신화 아니겠어요? 인류가 누구나 인디비주얼리,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집단적으로 짊어져야 될 시지푸스의 신화잖아요. 내가 무거운 돌을 언덕을 향해서 끊임없이 밀고 있는데 넘어갈 것 같아. 금방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돌을 올릴 수 없는 게 시지푸스 신화 아니겠어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돈 아니지요. 네. 제가 좀 철이 없나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입지의 뜻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의 하트에 화롯불에 흔들리지 않도록 옆으로 밖에 나가서 화로가
이 숯불이 밖에 나가서 이웃을 태우지 않도록 그렇게 간직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 글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눈 높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네가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네가 걸어가는 그 발가락, 이 발자국이 뭐가 되는 거야? 시대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손안부의 정신, 닥터 프랭크 스코필드의 정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된 곳이 있을까 해서 제가 오늘 또 한 번 세뇌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한손안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나눠드렸어요. 핸드아웃 2페이지짜리. 제가 아주 핵심만 간추려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대학원생이라고 생각하고 머리에 쥐나도록 제가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저는 절대 시험 보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 듣고 일주일 후에 다 잊어먹어야지 다음에 또 저를 불러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대신에 오늘 한손 남북어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는 왜 남북어기가를 좀 우리가 이제 좀 파악이 되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 중에서 여러분 부탁하는 거는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다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제가 무식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손 안무옥 선생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 한 가지만. 그래서 오늘 가셔서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아주 아들, 딸들에게 야, 그 김재현 박사 그냥 사기꾼같이 말 잘하는데 오늘 그 말은 괜찮더라 해서 한 가지씩만 전달해 주시면 추석 밥상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첫 번째, 사실은 지금까지 한손 안무옥 선생님은 일부분만 이렇게 연구가 됐거든요. 일부분, 뭐 교육자, 무궁화. 그런데 굉장한 분이에요. 한 인물이 시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보통 5가지 정도의 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5가지 정도. 뭐 하나만 잘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죄송해요. 이거 그냥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평생 한 게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하셨지만 감옥에 들어갔다가 고난당하고 감옥에서 나왔어. 이걸 5번을 하셔요. 그 인내와 순교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소설과 영화를 만들려니까 할 말이 없어. 이해되시죠?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또 주시성을 가진 분들 또 이거 하지 마세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매우 존경합니다. 작업도 많이 했고.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남궁옥 선생님은 영화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스토리를 다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고위 공무원. 처음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청와대 가니까 청와대에서 행정관, 죄송해요. 행정관 별것도 아닌 사람이 막 되게 무게 잡고 다니잖아, 가끔. 그죠? 그 정도 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종 옆에서 고종이 외국인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할 때 통역을 누가 할게요? 남궁옥. 대답 다 알려드렸잖아요. 대답만 하는데. 누가 통역을 했다고요? 21살에 처음으로 세관에 가서 외국과 한국의 물품 요구하는데 통역을 하고 영어로 서류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해외 문물을 보내기 위해서 영국으로 2년 동안 내보내요. 7명의 당시 한국의 최고의 정치가들을 내보내. 외국에 아무나 보내나요?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가 급변하니까 그냥 가서 홍콩에서 2년 동안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뽑혀서 해외 발전된 문물을 보러 갈 정도라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인천공항에서 맨날 플래시라이트 받는 입지에 21살 먹은 20대 초반에 바로 남궁옥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20대와 43세까지 25년 동안 관직 생활을 했어요. 어떨 때는 군수 정도, 어떨 때는 뭐 정말 이 토목 내부의 국장 정도로 여기에 있는 탑골공원과 시청 앞 정도를 정리할 정도니까 그게 말단 공무원이겠어요? 상당히 고위 관료로서 고종 옆에서 해외 정말 이 사람들 당시에 얼마나 이 고종을 우습게 봤어요. 이완용 같은 인간들, 이근택 같은 인간들 어땠어요? 누가 A라고 번역을 하면 이게 이야기를 하면은 고종한테는 B라고 통역을 해. 그렇죠? 누가 그냥 고종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다른 통역관들은 그냥 아부하고 나라를 팔아먹어. 우리나라에 운산에 가면 금강이 많이 나니까 금광 채굴권을 당신 나라가 가지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국에 처음 왔던 알렌 선교사였어요. 예를 들어서
알레 중요한 분이에요. 나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자국의 논리 앞에서 국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도. 그런 상황에서 고종이 믿을 만한 통역관이 누구? 남궁옥이 그분의 한 분이었어요. 남궁옥은 군수로 가서 어디로 가든 심지어 동학혁명군을 무찌르러 가요. 동학혁명군 막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념을 떠나서. 그런데 한서 남궁옥은 동학을 알죠? 동학농민전쟁 또는 동학혁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이 농민들이 하도 수탈을 당하고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냥 너 죽고 나 죽자해서 그냥 총칼 들고, 그때는 총도 별로 없었지만 총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서 남궁옥이 선유사, 그들을 가서 꼬드기고 위로하고 대화를 해서 잠잠케 하는 게 선유사예요. 동학혁명군을 만나서 선유사로 갔는데 남궁옥은 그들의 마음을 알거든. 그 눈물을 알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두목을 나오라고 해서 단판을 벌려요. 한 번은 잡히기까지 해요. 목이 잘려지는 순간에 자기 밑에 부하가 와가지고 등에 들쳐매고 감옥에서 탈출 사건까지 일어나요. 그렇지만 남궁옥은 끝까지 그 두목을 만나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알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은 이게 지금 외세가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 않냐고 끝까지 그들과 타협하고 논쟁했던 사람이 누구? 한서 남궁옥이에요. 우리가 한서 남궁옥 선생님을 모르는 것은 그분이 타고난 정치가로 25년 동안 한국 사회에 공헌했다는 것. 사실은 공무원이 중요하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건 도지사가 됐건 정말 지방의 군의 면의 과장이 됐던 계장이 됐던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지방 공무원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지방 공무원의 계장급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장이 목리를 부리면은 일이 안 돼요. 여기 다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제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군수나 도지사가 아니라 계장과 과장이에요. 네. 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 사람들이 목리를 부리면요 시상식도 안 한다니까요.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한서 남궁옥 선생님은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민초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회가 부여되면은 자신이 위신을 잡지 않고 어깨를 피지 않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당시의 개혁적인 정치가로서의 이 한서 남궁옥의 모습은 오늘날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 긴 이야기를 짧게 해서 그분이 정말 강조했던 게 뭐였을까? 평등 정신이었어요. 평등. 물론 노비제가 폐지될 시점에 살았던 분이지만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들을 그냥 다 풀어줬어요. 노비문서 주고. 아니 세상에 어느 게 싼 것이고 양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노비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가르쳐줬어요. 사실은 잘 배운 분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되게 못하는 게 요즘 숫자말로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갑질은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데만 갑질이 아니에요. 내가 됐든 너가 됐든 교수가 됐든 목사가 됐든 일개 청소부가 됐든 누구든지 알아야 될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도 갑질이에요. 그렇죠? 한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휴먼 디그니티, 인간의 존엄성은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 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알아. 근데 정말 종놈이, 청소부 아줌마가, 정말 똥 푸는 사람들이, 이분들은 그걸 몰라. 그거는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 보기에는 내 죄예요. 이해되죠? 알려줘야 되거든. 당신도 지금은 똥을 푸고 있지만은 당신도 존엄한 인간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천부의 인권인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것과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죠. 한서 남궁옥은 평등과 자유와 주권 재민을 강조했습니다. 주권 재민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 이야기는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한서 남궁옥이기 때문에. 주권이 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서재필 선생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서재필하고 같이 독립협회에서 일을 했거든요. 주권 재민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근본적인 국가 힘은 어디서 나와요? 제가 지금 정치 강연 하러 온 게 아니라 남궁옥 강연하러 왔어요. 대답 좀 해요. 그러니까. 자, 한 국민의 행복과 모든 권리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와요? 민중들, 국민들,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게 주권 재민이에요. 그 이상은 제가 안 할게요. 한 나라의 힘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럴 때 민초들이 행복해서 소리를 지를 때 그 민족이 행복한 겁니다.
강제로, 가장 무식한 원인이 뭐예요? 강제로 동원해서 춤을 추게 하고 그들이 피눈물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 술잔을 기울일 때 그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한선남공은 25년 동안 정치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지만, 활동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바로 평등과 자유와 주권 재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이렇게 믿었지만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로 그분은 애국과 독립을 강조한 실천적인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그 시 하나 읽어드리고 갈게요. 양양 군수로 있을 때 지은 시인데, 설악산 돌을 날라 독립기초 다져놓고, 시를 써도 이렇게 웅장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집 정원에 피어있는 채송화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설악산 돌을 날라 독립기초 다져놓고 청초호 자유수로 영너머로 실어넘겨 민주의 자유강산에 이르놓고 보니라. 아멘.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 강연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레포트는 다 구역별로 셀별로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분은 애국과 독립과 실천적인 민족운동가였어요. 이분은 스스로 나라를 잃고 나서 그런 자존심을 느꼈습니다. 망국대부. 망국대부가 뭐예요? 고위 공무원이었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왕을 가까이서 모셨던 분이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망했다고 자기가 대들었던 이근택만의 문제겠습니까? 을사오적. 이완용만의 문제겠습니까? 자기가 벼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망국대부. 나 망해갔던 나라에 내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한선남궁옥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선비정신이라고 봐요. 제가 팔아먹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도장 찍은 거 아니잖아요. 박재순이나 이완용이나 이근택이나 이런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강제로 고종의 어인을 갖다가 찍어서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나라가 망해가는 데서 뭘 할 수 있었느냐. 나는 용기가 없어서 민영환처럼 자결을 하지도 못했고, 나는 용기가 없어서 장인환처럼 권총을 당길 수도 없었고, 뭐냐? 그저 나약한 지식인으로 펜대라 불면서 황성신문을 창간했는데, 그저 내 목을 바쳐서 글을 썼는데 내가 뭐냐? 망국대부의 한을 갖고 있는 선비. 이게 한선남궁옥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는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보고 통탄해하는 마음, 이게 남궁옥의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11조 다 냈고 헌금 다 냈고 아무리 설교 못하는 목사가 나오라고 해도 새벽교회까지 다 나와줬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나와줬단 말이에요.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꼴 좋다. 꼴 좋아 이 자식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도 한국교회 지도자로, 장로로, 권사로, 선생님으로 나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그 망국대부의 신앙정신, 남궁옥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글을 빼봤습니다. 일본 놈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적으로 민족사상에 굳어. 제가 한서 남궁옥이 나쁜 놈이에요. 일본 수사 기록이에요. 전적으로 민족사상에 굳어 항상 그 보급선전에 힘쓰고 있어. 남궁옥 선생님이.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다. 자부심 느끼시죠?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C.S. 루이스가 쓴 글 중에 마귀 대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꼬드기는 저기가 있어요. 책이. 마귀들이 회의를 하죠. 이거 남궁옥이라는 인간은 전혀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 또 어디로의 개전? 사탄의 앞제기가 될, 민족을 팔아먹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스코필드 박사님도 일본으로부터 똑같은 평을 들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탄의 입장에서 개전에 정이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놈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향한 수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괴, 괴수, 우두머리, 대가리. 그게 다 한선남궁옥 선생님이나 스코필드가 일본 경찰들과 일본 총독부에서 먹었던 공인된 닉네임, 별칭이었어요.
스코필드의 공식 별칭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죄송해요. Arch Agitator. Arch는 뭐예요? 대가리. Arch, A-R-C-H. Arch. Agitator는 뭐예요?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꼬시고 선동시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장 무서운 선동가다. 가장 요주의할, 가장 잔인한 선동가다. 닥터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의 닉네임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의에 대해서, 민족의 독립을 방해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나라를 팔아먹을고 돈에 한장한 인간들을 대해서 우리는 가장 arch agitator against money, 돈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들에 대해서 arch agitator, 가장 중요한 선동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선 안무학이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한선 안무학 선생님은 민족주의자, 개혁적 정치인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저널리스트가 뭡니까? 요즘은 죄송해요. 여기 옆에도 신문사가 많지만은 요즘은 신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신문들 보세요? 안 물어볼게요. 그렇지만 저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신문을 보는데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실천할 거예요. 저는 보시다시피 약간은 저는 진보적이에요. 많이 진보적이지 않아요. 좌파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좌파면 제가 뭐 청와대 밥 먹으러 가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조선일보를 구독할 겁니다. 스코필드 박사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사회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네가 진보주의라면 반드시 한국 사회 중산층은 보수주의, 가장 보수적인 신문 하나 구독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은데 다 조선일보 보세요? 그러면 네, 다음 달부터는요 꼭 여러분들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하나 보세요. 균형 잡힌. 아니 내가 보수고 진보는 괜찮아요. 그죠? 각각의 세계관이에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한선 남부학 선생은 우리나라 굉장한 저널리스트였어요. 이야기해볼까요? 1896년에 시작된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만들어내죠. 네. 지금 같으면 쉽게 말해서 죄송해요. 찌라시 같은 거예요. 찌라시 쉽게 말하면 등사기로 이렇게 몇 장 찍어가지고 내는 건데 당시에는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센세이션한 거예요. 그런데 신문이 그냥 인쇄기만 한다고 이렇게 등산판 민다고 나오니까 글을 써야지. 그 글에 영어판 편집을 누가 할게요? 아주 크게 대답하세요. 남궁호 선생님이 했어. 이승만도 도왔지만 남궁호가 했어요. 편집자가. 그래서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을.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이야, 독립협회 영어판 신문을 그냥 편집을 하셨대. 이 양반이 이거 하다 보니까 독립협회가 나중에 2년도 못 돼서 뭐 만민공동회까지 가다가 그냥 정부에서 다 그냥 두드러 맞고 이제 없어졌잖아요. 참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에요. 기를 죽이지 않으면 희망이 있는데 그냥 뭐 좀 그래요. 저 할게요. 그런데 요점이 돼서 1898년에 만민공동회가 뭔지 알죠? 여기 종각에 가서 다 수십 명씩 모여가지고 그냥 민족과 현실을 그냥 논의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금지당하고 나서 남궁호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얼마나 교육이 중요해요. 바른 교육. 그래서 시작한 게 황성신문이잖아요. 황성신문. 자기가 세워서 자기가 또 초대 사장을 해요. 1903년까지 만 5년 동안. 당시 황성신문은 한글과 한문 이렇게 양면으로 나왔고요. 민족들에게 좀 이렇게 잘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면으로 나왔는데 1900년대에 남궁호 선생님이 사고를 쳤네. 무슨 사고를 쳤냐면 남궁호 선생님은 뭐 그냥 이런 사고를 쳤어요. 당시에 지금 중국은 감사해요. 땡큐. 당시에 우리나라는 늘 그냥 주변 강국의 먹거리잖아요. 맛있는 먹거리.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 될 건 안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반도의 정치적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제 탓도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반도의 political destiny, 정치적 운명은 우리가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태어났어요. 죄송한데. 제가 나쁜 놈인가요? 그때 안 될 것 같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1894년에 그게 바로 1894년이 무슨 년인지 아세요? 갑오년이에요. 갑오년.
1895년이 무슨 년이었게요? 죄송해요. 연자하니까 좀 죄송한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을미년이에요. 그래서 명성황후 민비씨가 돌아가셨죠. 1896년이 무슨 년? 병신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국민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거리다가 병신 되겠네. 지금 웃음을 지금 터뜨리시면 안 돼요. 비참한 나라의 민족의 서름이 끼친 노래예요.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거리다가 병신년 되겠네. 올해가 병신년이죠. 1894년에 청나라하고 조선이 일본이 쌈박질을 했죠. 평양에서. 한편으로는 힘없는 조선 사람들 데려다가 일본 옷을 입혀서 청나라 조총에 다 맞아 뒤지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옷을 입혀서 일본 사람들의 총알바지가 했던, 평양 시내에서 죽어갔던 수천 명의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조선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임스 홀이라는 한국 선교의 아버지도 병자를 고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중국이 물러간 자리에 러시아가 들어왔죠.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밀당을 하시더라고요. 밀당 아시죠? 밀당. 내 것 아닌 내 것인 듯 막 이런 밀당을 밀고 당기기 운동을. 이걸 보고서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 1900년에 황성신문에 글을 발표했네요. 우리 민족 가만히 있는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그냥 땅따먹게 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의 글을 꼭 저렇게 언론에 실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3번 동안 뒤지게 얻어맞고 고문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중에 부일협력에 동의했던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 오늘의 사이 민족의 슬픔에 대해서 내가 패를 들고 눈물로 호소하노라. 시일야 방성대곡이라. 이게 황성신문 남궁옥이 만들었던 신문에서 나온 글입니다. 이게 왜 폐간이 됐죠? 그 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남궁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서 남궁옥 선생님의 사상을 보면, 삶을 보면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다고 봐요. 언론사가 언론사입니까? 굉장히 많은 좋은 언론인들 많죠, 지금. 그죠? 저도 행사가 있으면 제가 내보내는 뉴스 브리핑이 450개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슨 회장부터 좀 제와 관련된 이제 기자들까지 한 450명이 쫙 나오거든요, 기사가. 그냥 카톡으로. 전화도 안 해요, 이메일도 안 하고. 요즘 카톡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카톡 다 아시죠, 어르신들? 네.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카톡도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애들하고 놀라면 젊은 애들처럼 해야 돼요. 한 번은 YMCA 혁혁한 공을 세운 이상재 선생님께서 남궁옥 선생님보다 몇 살 위 형님인데, 남궁옥 보고 이런 말을 해요. 니는 왜 맨날 젊은 것들하고 놀러 다녀? 당신도 맨날 젊은 것들하고 놀았으면서. 이상재 선생님이. 그러니까 남궁옥 선생님이 한마디 하죠. 형님, 그럼 내가 늙은 애들, 젊은 애들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젊은 것들하고 열심히 맞춰서 볼도 치고 야구도 하고 해야지 말이야 젊은 애들이 따라오지.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젊은 것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하세요. 진짜요, 젊은 것들이. 카카오톡 하시고, 나는 죽을 때까지 투지를 가지고 다니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젊은 것들이 좋아하는. 막 억지로 가서 스타벅스 커피도 좀 사드시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죄송해요. 그래야지 손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맨날 집안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나가서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세요. 눈높이로. 그래야지 민족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이런 것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말을. 저널리스트 때였어요.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인들 보면서. 사실은 데스크의 문제잖아요. 편집장 이상에. 아무리 밑에서 조물하기 기자들이 글을 올려도 다 커트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사를 볼 때 어느 기자들 몇 명, 이 자식들은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언론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편집장, 편집인, 데스크 부장들 위해 거기 커트 안 당하도록. 그 기사에 사실은 한서 남궁옥 선생님들은 목숨을 걸고 진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기사를 밝히는 게 기자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은 안 썩은 데가 없을 정도로, 안 썩으면 병신이죠, 지금은.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서 남궁옥 선생도 그렇게 살았는데. 교육입국. 제가 좀 시간 조절하고 있어요. 교육입국. 여러분,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 그죠? 뭐 저희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저희 형님도 오랫동안 교육계에 있었고요. 얼마 전에 교육부 차관으로 있다가 잘렸어요. 국정화 문제 때문에. 형은 뭐 반대하진 않았는데 옛날에 잘 나가던 학자 시절에 국정화가 뭔 소리냐 하고 논문을 썼던 모양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왜 과거에는 이런 논문을 썼다가 지금은 청와대에 있다가 나오니까 왜 이러냐 해가지고 형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장관 대신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서울대 보내려고 모든 게 맞춰져 있죠. 서울대학교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강남대학교죠. 또 강남대학교 출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강남 말고 진짜 강남. 왜? 강남 3구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전체 신입생의 24% 정도 차지할 겁니다. 강남대학이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좋죠. 좋은 대학이 있으면 좋죠. 연세대학교도 있고 뭐 얼마나 좋은 대학교. 요즘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다 서울대학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젊어서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이 그냥 글 잘 읽고 사기 안 당하고,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한 사람이 사기 안 당하고 글 좀 읽고 하도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부여받은 콜링을 제대로 살아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은. 그죠? 저도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6년 반을 대학원까지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만 없어지면 그냥 한국 사회가 부패 지수가 절반 정도 내려갈 것 같아요. 다른 대학 출신들 고소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사회 교육이 뭔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들어가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생들 비율 대 졸업생들 비율이 절반이 안 돼요. 100명 들어가서 하버드에서 50명이 졸업을 못하고 중도에 그만둬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버드에 몇 명이 들어갔다는 기사는 내보내지만 하버드 다니다가 몇 놈이 가서 이렇게 폴아웃했다라는 기사는 안 나오죠.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나이 돼서 해봐요.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한참 남궁 선생님이 던졌던 질문이잖아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한 존재, 고귀한 존재. 자유의 의미를 알고 평등의 의미를 알고 주권 재민의 의미를 알고 신앙을 알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상식적인 인간. 동의 안 하세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 신앙인들부터 SKY 보내려고 교육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최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애들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스코필드 장학재단을 시작을 했어요. 정은찬 전 총리하고 스코필드 일을 많이 하다가 제가 한 1년 전에 울산역에 둘이 앉아가지고 행사를 마치고 왔는데 한 30분 남았더라고요. 울산이 안 좋아요. 서울로는 기차가 2번밖에 없어, 한 시간에. 제가 울산 자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역시. 근데 30분 남아서 둘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뭐 할까요, 우리? 그래서 이제 스코필드 정신을 저희가 이제 총괄 제가 연구와 행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장학재단 만들까요? 스코필드 할아버지가 70살에 전국에 앵벌이 편지 써가지고 5불만 도와줘, 10불만 도와줘 편지 써가지고 500명을 길러냈어요, 시대 인구를. 선생님 서울대 총장하고 국무총리 했으면 뭐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통령도 하기 싫죠. 뭐 할까요? 하다가 장학재단 만듭시다 했는데 저는 신앙인인 것 같아요. 제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철칙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요, 버리지만 않고 간직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발견한 거예요. 하도 저는 뭐 포기할 것도 없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근데 막 소문을 듣고 돈 내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8.15 때 스코필드 박사님이 34번째 민족대표잖아요. 33명 한국 사람하고. 그래서 34명의 장학생을 뽑아서 서울대학교에서 캠프까지 다 끝냈어요. 거기에는 뭐 작년에 북한에서 넘어온 애들 고아 출신들, 한 집안에 엄마 아빠 형제들 한 다섯 정도의 그 뿌리가 섞여 사는 집안 애들. 그 이상 말 안 할게요. 또 없는 애들만 뽑은 거 아니에요. 국제고 애들, 과학고 애들도 뽑아가지고 2달 동안 34명을 뽑아서 우리가 전 세계에 앞으로 우리가 한 10년 동안 100억을 모으려고요. 돈 많으면 장롱 속에 박아두지 마시고 돈 좀 주세요. 스코필드 문화장학사업단입니다. 장학문화사업단. 근데 그
꿈을 갖고 있으면 이루어지더라니까요. 기업들이 돈을 내고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주겠다고 그러고. 아멘? 아멘. 무슨 자녀가 거기까지 갔죠? 교육. 저희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선발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스카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이야,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악한 놈들이 더 많아요? 선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선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80 잡으면 악한 놈들은 10에서 20 정도 되죠? 네. 질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모든 질문은. 세상의 힘은 악한 놈들이 갖고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아니, 인생을 그 정도 사셨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어르신들. 세상의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악한 놈들이 갖고 있어요. 문제는 아무리 선한 뜻을 갖고 있어도 이 선한 뜻을 지속할 수 있는 지조의 능력과 울타리가 없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서울대도 못 나온 인간이, 죄송해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서울대도 못 나온 인간이 야 그렇게 사냐 너? 이제 더럽다.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비록 내가 상고를 나오고 공고를 나왔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귀중하다. 누군가 그 옆에 있어서 너 정말 소중한 일이야. 너 정말 서울대 나온 하버드 나온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라고 그들의 울타리가 돼주고 그들의 말벗이 돼주고 그들과 친구가 돼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울타리론이에요. 울타리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장학생들 선발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한반도의 소록도는 소록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정신으로 남궁 선생님이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도중에 제가 놀랐던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바꾸자라고 데모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남궁 선생님은 교과서를 직접 편찬하셨어요. 하도 한글을 안 읽으니까 자기가 한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보고본을 만들었어. 언문책법이라고. 여러분들 교육은 누구나 바꾸자고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바꿀 만한 펀더멘탈 플랫폼을 바꿔야 되거든요. 맞죠? 우리는 이것에 능숙해 있죠. 물러나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낡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한슨 안국이 하셨더라니까요. 역사를 개판으로 가르쳐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역사책을 써요. 자기 나름대로. 물론 저 같은 전문 학자가 볼 때는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은 당시 100년 전에 그 정도 역사책을 남궁옥 선생이 썼다는 것은 기적적이에요. 당군 왕조부터 여기까지 5,000년의 역사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해가지고 조선 이야기라는 책을 나이 66세에 쓰셔요. 이때는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 왜? 여러분들 나이하고 비슷한 분들이죠, 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선 남궁옥 선생도 하셨기 때문에. 교육과 강조에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틀을 바꿉시다, 틀을. 욕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표피적인 것, 표면적인 것에 흥분하지 말고 뭘 바꿔야 되지? 뭘 근본적인. 두 번째는 남궁옥 선생님은 배화여고 선생님을 8년을 했어요. 모고학교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세워서 1921년부터 2년에 세웠지만 세 건물을 나중에 33년까지 거의 10수년 동안을 자기가 당신 딸 데려다가 같이 모고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역사 가르치고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혼자 다 가르치고 혼자. 어이 그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고아원들 한번 가보세요. 소록도 한번 가보세요. 가난한 저에게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몸은 약하지만은 여러분들 다 인텔리 아니십니까? 종교교육 정도면 다 나름대로 배운 거 글 다 읽으실 수 있죠. 문해자들 아니죠, 전문용어로? 네. 아, 문해자를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네.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전국 문해자 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죄송해요. 제가 하버드 나온 사람인데 문해자라는 말을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이해자가 아니라 문해자. 그럴 문자, 문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 옛날에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어르신들이 학교 못 다니고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그분들을 이제 문해자, 비문해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궁옥 선생님은 그렇게 직접 교수를 하셨습니다. 교육 입국. 그 다음에 좀 넘어갈까요? 좀 빨리 끝낼게요, 이번에는. 그 뒷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역사가 이야기 다 했죠? 역사가 이야기. 네. 여러분들 그 기록하는 자가 세상을 바꿔요.
저는 역사가인데 두 가지 신념이 있어요. 학자로는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꿉니다. 책 한 권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안 가르쳐줬는데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옛날에는 한 번씩 들어보셨죠? 학원에서, 학교에서.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이게 뭐예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록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그게 역사가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이 한선 안무가 선생님은 얼마나 많은 기록을 역사책을 남겼든지 당시에 물론 우리나라 일본에 대한 한거하는데 학문적인 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조선 지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리. 한선 안무도 조선 지리가 지리 알죠? 먹는 지리 말고 지리, 지오그래피, 땅. 고산자 대동여지도를 추석 연휴 때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죽을 때까지 안 보시기로 약속을 하셨구나. 영화입니다, 영화. 대동여지도를 그린 고산자 대동여지도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시간 내시면 보시고. 우리나라 땅을 가르쳤어요. 땅을 가르쳐서 일본에 한거를 했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정리해서 일본에 저항을 했어요. 그 중에 한산 남궁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선 지리가라는 노래를 직접 지을 정도로 땅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손수 정리하기 위해서 동사이야기라든지 조선이야기, 옛날 말로는 조선이야기라는 책으로 그것도 5권을 썼어요. 5권을 책을. 아니 그 바쁜 양반이 시골에서 호롱불도 약했을 건데 어떻게 그런 책을 썼을까요? 66세의 나이에 돋보기도 없었는데. 역사가였습니다. 시제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나라 이룬 민족, 특히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 민족혼을 심고 가꾸어 민족 광복의 터전을 만들고자 했다. 나는 우리 한선 안무학 선생님이 좀 젊은 애들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물론이고 젊은 애들. 손주들에게 이번에 꼭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외국 가면 어떻게 무궁화가 들어가? 너 아냐? 남궁호 선생님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인 윤치호 남궁호 안창호 선생님이 손을 잡고 만들었대더라. 좀 가르쳐주세요. 세 분입니다. 세 분. 무궁화 이야기를 좀 할까요? 한섬 무궁화. 이쁘죠? 무궁화. 일본 놈들은 우리 민족에게 무궁화를 다 뽑아내고 그 안에 뭘 심었죠? 벚꽃을 심었어요. 벚꽃을. 그러면서 한 민족을 개화시켰습니다. 뭐라고 개화시킨지 아세요? 무궁화는 더러운 곳이야. 진물 알죠? 진물. 벌레들이 막 먹거나 진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진드기. 무궁화꽃 옆에 두면 너네 눈병이 나. 무궁화 지저분한 꽃이야. 벚꽃 봐 벚꽃 얼마나 말이야 사무라이야. 딱 떨어지면 얼마나 멋있어 라고 한 국민들을 가르쳤습니다. 무궁화는 원래 근화라고 이름도 바꿨어요. 근화는 일본 놈들이 붙여준 거예요. 무궁화. 그런데 무궁화는 전 세계적으로 200종류가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무궁화의 종류만 100가지가 넘어요. 얼마나 생명력이 질긴지 아세요? 질경이 아시죠? 질경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군가에 질경이가 들어가죠. 밥국을 밟고 질경이 그냥 솟아올라. 5천년 동안 960번의 외적의 침입을 당했던 한민족의 정신, 굴기를 가장 잘 보여준 곳이 무궁화예요. 무궁화는 그냥 가지만 꺾어도 심어도 나요. 보통 7월부터 10월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에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또 이렇게 머금죠. 한 나무에 수천 개씩 꽃이 펴요. 얼마나 정결한지 아세요? 무궁화.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그 무궁화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서 남궁옥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궁화를 설명하러 온 게 아니라 그 무궁화 속에 민족과 복음을 해석하고 심었던 사람이 누구? 한서 남궁옥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현실을 일깨울 수 있는 민족의 꽃을 발견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줄 만한 것을 내 땅, 내 민족의 내 공기 가운데 실어내고자 했고 그걸 몸으로, 노래로, 하모니카로, 곡으로, 민족 계몽운동으로, 찬송가로 쏟아냈던 사람이 한선 남궁옥이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 온 세상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일하러
곳이 많아요.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세요. 그 노래가 1922년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했던 시절에 지은 노래가, 모곡에 가면요, 홍천 모곡에 가면 뒤에 유리봉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냥 100m 될까요? 150m? 거기 가면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지은 곡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거는 기쁜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노의 노래예요.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노래예요. 좀 알고 부르시잖아요. 애연자들은 민족이 망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도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애연자죠. 그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5분 후면 망해, 미사일 때문에. 마지막 5분 동안 듣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노래를,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애연자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의 극복보다는 우리가 망해가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캄캄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애연자인 것 같아요. 무궁화에서 한서남곡은 이걸 보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회와 나눌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 연구진이나 한서성교회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작업들입니다. 넘어갈까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어디서 많이 들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글자가 몇 자?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 무궁화 꽃 다 해봤죠? 네, 이게 눈 가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막 따라와 애들이, 그죠? 그럼 내가 눈을 뜨고 탁 돌아보면 얘들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두 번의 강의 동안 대답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딱 보면 움직이면 안 돼. 이게 뭐예요? 내가 비록 할 수 있는 게 눈을 감는 것밖에 없어, 우리 민족이. 러시아 놈들, 죄송해요, 중국 놈들, 일본 놈들이 그냥 총 들고 칼 들고 와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한장이 돼 있어, 내 뒤에서. 나는 뒤에 딱 보면서 그냥 사랑스럽게 보면 안 돼. 뒤에 오는 인간들을요, 째려보면서 봐야 돼. 째려보면서.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다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째려보면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보는 겁니다. 준비됐어요? 그렇다고 뒤에 계신 분들은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저 집사가 오늘 미쳤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준비됐나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웃으시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나도 기분 나빠가지고 왜 째려봐 이래야 되는데. 자, 이게 뭐예요? 뒤에서 오는 놈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너 땡 먹으려고? 거기 서라는 거지. 일본도 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동안에는 내 뒤를 쫓아와도 나는 그냥 뒷놈들을 째려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도전과 격려의 뜻이 담긴 게 뭐라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한서남궁 선생님이. 물론 전래동화지만, 전래적인 애들놀이지만은 한서남궁 선생님은 무궁화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말에 바로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그들에 대한, 죄송해요, 저주를 막아내을 담고자 했던 게 한서남궁 선생님의 무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추석 연휴도 되게 길어요. 뭐 하실 거예요? 그것도 밥도 하루나 먹지. 손주들에게 꼭, 아시겠죠? 네. 야, 내가 그 김 박사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해볼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은 용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무궁화 선생님을, 이 무궁화 선생님, 한서남궁 선생님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좀 정리할까요? 넘어갈까요? 농촌 개몽운동가였어요. 농촌 개몽. 내년 2017년, 2018년, 2년 후에 한서남궁 선생님이 낙향 시골로 내려간 지 100년이 될 때이죠. 우리 여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낙향은 그냥 갈 곳이 없어서 낙향한 게 아니에요. 갈 곳이 없어서.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본 놈들의 감시와 저주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선친이 있던 홍천의 모곡으로 내려갔고요. 거기에서 교육, 입국, 신앙, 구국의 정신을 살아가신 분이 한서남궁 선생님이에요. 저는 지도자도 아니고요. 그냥 화천에 센터를 마련한 거는 흉내라도 내볼까 하고, 흉내라도 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양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그래서 저도 통일한국과 우리 민족과 교회에 참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앞으로 한 20년은 일할 수 있겠죠, 어르신들? 네, 막 비웃으시면 안 돼요. 지금 70까지만 살게요, 최소한 건강하게. 네. 여러분들 더 사셔야 돼요. 저도 조금 더 살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개인의 성공보다는 한선남구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뭔가 민족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낙향, 그런 의미의 기도,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릴까요? 문화로 만드는 건데요. 무궁화 이야기는 뭐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조금 더 해요. 아쉽지만 그 뒤에 한번 올라가 주실래요? 무궁화 좀 보여줄래요? 한순아 그 다음 이후에 나오는 거. 네, 삼동주. 네, 그 다음. 네, 무궁화 되게 이쁘죠? 아까 보셨던 국콘 옹비도 기억나세요? 호랑이 아저씨? 네, 호랑이 대신에 무궁화를 다 넣었죠? 이거를 학생들에게 자수를 놓게 했어요. 자수. 그래서 여기 서울에서 가르칠 때도 상동야학교, 배화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학생들에게 자수 알죠? 자수.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고 바느질하는 거,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일본 놈들이 오면은 이거는 여성들이 시집갈 때 해야 되는 훈련이다라고 핑계를 대고, 아이들에게서는 무궁화 한 올 한 올을 따면서 민족을 노래한 거예요. 민족을. 나는 우리 이 남궁어 이 종교교회나 한서성교회가 이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좀 벌쳐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괜히 그 효운동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뭐죠? 수놓는 운동을 다 하잖아요. 여학생들도 하고 남자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한번 전국적으로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까요? 그래서 13개 무궁화 13도의 그림을 그렸고요. 타임 슬라이드 하나 더 있을 거예요. PPT. 그 다음 네, 다 끝났나요? 네, 거기다 멈춰주실래요?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할까요?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무슨 한선 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너무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5, 6년 동안 남궁옥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한선 남궁옥 선생님의 기사만 1,500개가 넘는다고? 그걸 저희 연구진이 지난 한 2달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다 리스팅 작업을 다 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1890년부터 1945년까지 남궁옥 선생님의 언급, 이름을 언급하거나 행위를 언급한 기사거리만 1,500개가 넘어요. 나는 이 한선 남궁옥 선생님을 종교계가 앞장서서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책도 좀 만들고요. 올해 12월 달에 일단 만화도 나오고 책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은 사람은 투자도 하시고 엽서도 만들고 기념컵도 만들고 볼펜도 만들고 그래서 남궁옥 정신을 알리고 종교교회를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노래도 좀 하고. 광고 하나 하고 노래 하나 하고 끝낼까요? 남궁옥 선생님에 대한 책들 다 갖고 계시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보시고요. 소록도 책은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 여러분 혹시 추석 때 과일 선물하지 마시고 저는 좋은 책들 선물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11월에 국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모아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불렀던 노래 하나 마저 부르고 끝낼까요? 네.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저 앞에 있는 두 개. 이렇게 들리면 되죠? PPT를 없구나. 그럼 노래하지 말고 그냥 끝내죠. 지난주 이번 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앞에 온 청년들이에요? 맞아요? 대학생 청년. 아저씨가 책을 3권 가져왔는데 소록도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가지 말고 받아가세요. 안 팔아요. 선물로 드릴게요. 이 좋은 화창한 가을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끌려 나왔구나. 웰컴. 되게 희망이에요. 되게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고 꿈꿔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나그네입니다. 한번 왔다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 정말 열정과 에너지와 지금까지 헌신을 모아서 우리 한국교회 해방되고 진정한 의미 해방되고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또 여러분이 가진 자산을 소중히 여기면서 같이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애쓰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추석 휴가인데 갈 곳 없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마지막 인사드릴까요? 제가 소록도 7년간 한 150번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아유, 1시간 반 동안 말 들으니까 힘들죠? 우리 두 손을 바짝 들어서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손가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도 안 잘리고 계셔요. 소록도에는요. 소록도 주민들은 손가락 발가락을 10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제가 참 소록도 많이 섬겼는데 미쳐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옷 하나 선물해 주려고 치수를 보러 갔더니 나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내 키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 왜? 평생 똑바로 서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어딘가 잘려있기 때문에. 저는 참 많이 울었는데 기뻐했어요. 기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손가락 다 있으시죠? 그걸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발가락도 다 있다고 그러시나요? 맞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정 때, 추석 때도 혹시 갈 곳 없는 분들은 종 통일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잘 드시고 혹시 있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한과라도 좀 보내셔서 좀 나눠 드시고 제가 이런 잔소리 안 해도 다 하실 거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일 같아요. 그래서 연주 잘 지내시고요. 기억나시는 대로 저희는 기도와 또 후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한선한 무공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나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대신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재정 후원과 또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한수 남국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이곳저곳에서 봅니다. 통일에 대한 희망보다는 남북의 분단과 대결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평생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좌절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신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과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교교회의 위대한 인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주삼 총리사 윤치호 선생님, 한선남무 선생님, 기타 우리가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가신 길들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 종교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교회의 어머니와 교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해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갈 곳 없는 자들과 홀로 된 자들과 부모를 잃은 자들과 북쪽에 아직도 우리의 이산가족을 갖고 있는 자들과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정말 이 세상의 꿈을 꿀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일일이 내려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단 며칠만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